자, 갑니다. 수열의 극한 단원에 대한 정리를 역시 좀 시작을 할 건데, 우리가 항상 뭐 그렇지만 수학은 제일 먼저 문제를 바로 풀어가기보다는 이론 정리부터 좀 빡세게 해놓고, 그리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갈 때 적용을 시켜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또 이론 정리하는 시간이 왔다 보니까, 그동안 또 문제만 열심히 풀다 보니까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수학이다 또 착각할 때가 있거든. 문제 방금 열심히 푸는 게. 근데 그게 수학이 아니라 이론 정리해놓고 문제 풀 때 적용시키고, 또 문제 풀다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면 앞에서 정리해놨던 이론 정리한 걸 다시 열어봐야 돼.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있는 지수 로그 단원, 상용 로그 단원까지 테스트를 봤으니까 그 테스트 본 거 보면서 아마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될 거야. 하나는 계산 실수했다 라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그런 거는 사실 뭐가 좀 아쉬웠냐면, 아까 시험 치고 있을 때 지연이한테 뭐가 좀 아쉬웠었냐면, 검토를 다시 하려고 하는 게 자기가 못 풀고 있는 문제들만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 근데 검토라는 거는 자기가 맞았다고 확신하는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걸 검토라고 그래. 그러니까 네가 앞부분에서 사실 4번 문제 틀린 건 되게 뼈 아프잖아. 선생님이 그 모든 점수들 중에서 제일 아픈 게 3점짜리 그거였단 말이야. 그건 안 틀렸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까지 다 감안하려면,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검토하는 거를 하면서 실수를 줄여야겠다는 생각 하나 세우시고, 두 번째는 문제를 보면서 이게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라는 거 못 알아들었던 문제들이 있을 거야. 이런 부분 이론적으로 약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이론 점검하면서, 아, 이런 조건들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또는 이런 조건들 때문에 이 문제 이렇게 풀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감을 계속 잡아갈 수 있도록 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수열의 극한인데, 수능에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단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문과를 갔던 학생들이 정말 많이 이제 방황의 첫 번째 시작점이 되는, 그러니까 지수하고 로그에서 조금 뭐야 재미없는데라고 느낌을 갖고 있다가 수열의 극한에서 본격적으로 수학은 때려쳐야겠다라고 느끼는 대표적인 단원 중에 하나니까, 새로 등장하는 기호, 그리고 걔네들이 말하고 있는 정의,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볼 때 적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정의부터 가봅시다. 수열의 극한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면, 선생님이 항상 처음에 강조하는 게 제목, 타이틀에 대한 의미를 좀 해석하시라는 거거든. 그럼 얘는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두 가지의 핀트를 맞추셔야 되는데, 하나는 수열이고 두 번째는 극한이라고 하는 말이야. 자,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뭐다? 수열의 극한이다. 그러면 너희가 쭉 배웠었던 것들 중에서 이거와 비슷한 단어가 있었던 걸 좀 떠올리셔야 되는데, 또 뭐가 비슷한 게 있었었냐면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존재했었지. 그치? 근데 수열의 극한하고 함수의 극한이 같은 거냐라고 하시면 사실 본질적으로 다른 거야. 왜 다릅니까? 라고 하시면 처음에 시작하는 정의 자체가 좀 다른데, 수열의 극한의 목적은 이거야. 내가 지금까지 수열이란 걸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수를 직접 나열해 보기 시작했었잖아. 그렇게 수를 나열해 보다 보니까 뭘 했었니? 라고 생각해 보시면 n번째 항,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 즉 AN이 얼마다, 이걸 찾는 게 주 목적이었었단 말이야. 그런데 함수의 극한은 어떤 수를 나열해 보는 것이 아니었어. 오케이. 함수의 극한 뭐 했습니까? 라고 하시면 한번 배웠으니까 한번 좀 상기해 보시면, 내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그 그래프의 높이가 어떻게 되냐, 이걸 찾는 게 함수의 극한이고, 뭐 만약에 뭐 함수의 극한을 전혀 모르겠다라면은 뭐 그냥 모른 채로 있으셔도 상관은 없어. 그 중에 첫 번째 수열의 극한은 뭘 하자라는 거냐면, 내가 수를 쭉 나열해 봤더니 n번째 수가 뭐냐, 즉 일반항이 뭐냐를 찾는 걸 우리는 수열이라고 한다는 것을 배웠다면, 수열의 극한은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계속 수를 나열해 갔을 때 그 숫자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걸 묻고 싶은 거야. 따라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행위를 좀 반복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항 그리고 둘째 항 A2 이런 식으로 수를 나열해 봤더니, 내가 쭉 나열되는 이 숫자를 보면서 n번째 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게 지금까지 목적이었다 한다면, 수열의 극한 단원의 목적은 이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계속 나열해 갔을 때 얘가 어떠한 수에 혹은 어떠한 상태에 가까워집니까? 즉 녹색 동그라미 자리에 들어갈 알맞는 수식 또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찾아보자가 수열의 극한이야. 그래서 얘를 한글로 좀 써보시면 이렇게 써질 수가 있게 되는데, 내가 계속 수를 나열한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있어 보이게 수학적 표현해 보시면, n이 한없이 커질 때 라고 말할 수 있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값은 n이 한없이 커진다라는 뜻은 현재 아래 첨자로 써져 있는 1, 2, 3 이렇게 A1, A2, A3 써져 있는 이 값들이 한없이 커져간다는 뜻일 것이고, 그 말은 뜻은 얘를 계속 나열해 갔을 때란 얘기겠지. 그때 AN이라고 하는 값이, 이 일반항이 한없이
다가가는 값이 얼마냐? 그리고 이 값이라고 하는 말에 조금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조금 여기다 부연 설명을 하려면 얘가 꼭 특정 숫자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무한대라고 하는 상태에 다가가고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라고 하는 것에 다가갈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숫자들이 반복적으로 바뀌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꼭 값이라고 하는 게 특정 숫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으니까 당연히 새로운 수학적 기호가 등장하시겠지. 그래서 n이 한없이 커질 때라고 하는 요 상황을 우리가 수학적 기호로 n 쓰시고 화살표 그리고 무한대라고 하는 기호를 갖다 써. 현재 고3 학생들이니까 선생님이 굳이 이 무한대라고 하는 기호까지 새롭게 설명하지는 않을게. 매우 커져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뭐 매우 큰 숫자라고 오해할 때가 있는데 현재 이 무한대라고 하는 기호는 숫자가 아니라 상태야. 계속 ing 상태야. 자, 이런 상황에서 an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는 이 an이라고 하는 값이 계속 한없이 다가가는 값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값이 무엇이냐라고 하시면 현재 선생님이 녹색 동그라미를 쳐진 값이야. 그래서 현재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시 보시면 an 화살표 그리고 이 값이 녹색 동그라미로 다가간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돼. 마찬가지로 n 화살표 무한대 an 화살표 녹색 동그라미라는 상태도 역시 수학적으로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얘 역시 마저 기호화 시켜 보시면 우리가 리미트라고 하는 기호를 써서 lim이라고 하는 기호를 써서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찾아보고 싶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앞에서 봤었던 n 화살표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이 리미트 아래쪽에 표현한다. 그리고 an이라고 하는 값이 다가가는 게 녹색 동그라미다라는 것의 자리는 an은 리미트 오른편에다 갖다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의 결과가 얼마입니까? 라는 것을 이퀄 표시를 써서, 등호 표시를 써서 오른쪽 우변에다가 녹색 동그라미 값을 나타내게 되는 거야. 뭐 이 정도야 뭐 다들 익숙하게 알고 있을 거라 보는데, 여기서 너희가 고3이니까 조금 고3답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뭘 해봤으면 좋겠냐면, 수열의 극한을 정말 처음 배우게 되면 그냥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 근데 너희는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을 거냐면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도 남아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함수의 극한은 이렇게 시작했었나라는 걸 좀 비교해보는 작업이 필요해. 오케이? 그런데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는 파트가, 이번 겨울방학 동안 설명을 드리는 파트가 우리가 미적분 원 단원은 현재 이 수업 시간에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 단원은 아마 겨울방학 동안에 다루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너희가 최근에 배웠었던 미적분 원이라는 단원을 한번 열어보시면 거기에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원이 있을 것인데, 그 함수의 극한 단원 같은 경우는 이 표시를, 이 기호를 어떻게 썼는지 잠깐 생각만 좀 하고 갈게. 리미트란 기호는 동일하게 썼었지. 오케이. 근데 함수의 극한은 우리가 수를 나열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라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 내가 주목하는 문자가 n이 아니라 뭘로 써져 있었냐면 x라고 써져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로 항상 그 x의 값을 무한대로 보내는 것은 아니었어. 특정 값 a라고 하는 특정 값으로 다가가게 바꿀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 a라고 하는 값에 다가가는 상태가 왼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었고 오른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함수의 극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개념이 같이 등장하지. 그에 반해서 수열의 극한에서는 항상 방향성이 한쪽 방향일 수밖에 없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렇게 계속 갔더니라고 했기 때문에 n의 방향은 항상 무한대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차이점 인지하시겠어? 그리고 내가 보려고 하는 대상이 수열입니까? 아니면 함수입니까?에 따라서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값이 수열의 극한인가 함수의 극한인가 라는 것을 봐야 돼. 그리고 이것들을 총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할 건데, 그게 무엇이냐면 함수의 극한은 연속적인 그래프 상태에서 읽어내겠다라는 것이 가장 크고, 수열의 극한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산적인 변량들을 직접 나열해 봤을 때, 얘네들을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세 번째 수 이렇게 나열해 봤을 때 그러한 숫자들의 경향성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을 보자. 이런 차이점이 존재한다. 여기까지 됐니? 두 번째는 녹색 동그라미로 써놓긴 했지만 사실 저 녹색 동그라미 자리에 들어갈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다는 것도 얼추 알고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 결과들을 예상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둘 필요성이 있어. 그래서 대표적인 두 가지 차이점이, 하나는 발산한다라는 결과가 있었던 거 떠올리셔야 되고, 두 번째는 수렴한다라고 하는 결과도 있었다.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발산한다라고 하는 결과에는 몇 가지 세부적인 좀 차이가 나는 결과들이 또 존재했었고, 뭐 대표적인 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리고 진동 발산이라는 것이 존재했었고,
있었고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 역시 두 가지 결과가 있었어. 하나는 그 수에 다가간다가 있었고 그 수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차이 나는 수렴이 개념이 존재했었으니까 그런 것도 역시 우리가 여기서 떠올려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저 결과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녹색 동그라미 값이 선생님 아까 전에 비워놨었던 녹색 동그라미라고 하는 이 값이 발산할 때부터 정리를 해보자. 자, 그럼 발산한다는 뜻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특정 수에 다가가지 않는 것을 우린 발산이다라고 하는데 그 발산의 종류부터 좀 보시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는 것이 존재했어.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이 수열의 극한이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함수의 극한에 갔을 때 함수의 극한이 수열의 극한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려면 수열의 극한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차이점이 보이는 거지. 그걸 잘 모르는 상태로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의 본질적인 차이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 무슨 말이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끔 좀 답답할 때가 고3 학생들한테 야 수열의 극한은 뭐야? 라고 물어볼 때와 그다음에 함수의 극한은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애들 대답이 똑같을 때 되게 많아. 그러니까 뭐 그냥 극한값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되게 많단 말이야.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 머리에 남아 있는 게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요, 뭐 특정 꼴을 얘기하면서 그게 마치 극한의 정의인 것처럼 얘기할 때 되게 많은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열의 극한의 정의는 수를 나열해 봤더니야.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도 그 정의를 활용하면서 직접 고민을 해보셔야 돼. 아시겠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내가 어떤 수를 나열하고 있었는데 만약 그 수의 첫 번째 항이 1이었어. 그 다음 숫자는 2였고 그 다음 숫자는 3이었어. 자, 그러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숫자들의 경향성을 파악해 봤더니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일반항, 즉 AN 찾는 거는 연습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수의 일반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N2호라고 대답하는 데까지 문제 없지.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일반항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나아갔더니 라는 거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갔더니 이 숫자들은 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프를 좀 활용하셔도 괜찮은데 자, 다만 이 그래프가 연속적인 변량들이 아니기 때문에 점으로 표현이 될 거야. 즉 x축이라 말했던 부분이 n축이 될 것이고 그 높이 값들을 우리가 an이라고 하면서 표현해 보시면 n이 1이었을 때, n이 2였을 때, n이 3이었을 때 값들의 높이를 찾아보시면 n이 1이었을 때 높이는 1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케이? 여기 있는 게 a1이니까 n이 1이었을 때 높이는 1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n이 2였을 때는 높이가 2입니다. 라고 하면서 2점이 찍힐 것이고 n이 3이었을 때 높이는 3입니다. 라고 하면서 2점이 찍히겠다 이해하시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경향성에 의해서 그래프가 계속 나아갔을 때 높이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쭉 커져가는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오케이? 따라서 현재 이 값의 높이는 계속 보내다 보면 녹색 동그라미 값은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시면 계속 커져가는 상태가 되겠다 이해하시겠니? 따라서 우리는 이걸 간단하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현재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었던 간단한 수학적 기호로 표현해 보시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자, 현재 이 오른쪽에 갖다 쓰는 것이 an이라고 그랬었는데 그 an의 모습이 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 n을 갖다 쓰셔도 되겠지.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의 극한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고 쓰실 수 있단다. 이해하시겠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양의 무한대로 발산 나왔으니까 당연히 두 번째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도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거 역시 선생님이 계속 당부드리고 있는 게 수열의 극한에서는 수를 직접 나열해 보면서 그 결과를 예측해 봐라 라고 얘기했어. 오케이?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계속 커져가는 상태의 수열을 한번 떠올려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아시겠니? 자,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수열을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수는 마이너스 2이고 세 번째 수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가고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수열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이 수열의 이름이 뭐야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등비수열이라고 불렀을 것이고 첫째 항은 마이너스 1이고 공비는 2인 등비수열이잖아. 그러면 이 수열의 일반항이 뭐야라고 물어보셨을 때 우리는 등비수열 단원에서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얘를 갖다 쓰는 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냐?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일반항 찾는 게 아니라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어 갔을 때 녹색 동그라미 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예측되냐 이걸 묻고 있는 거라고. 그냥 순간적으로 빠르게 이거 높이가 계속 작아지겠네라는 게 보이시면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로 쓰셔도 상관없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 값이 뭐지라고 잠깐 의심이 되면 한번 점을 찍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역시 한번 그려보시면 현재 x축이 n축에 해당할 것이고 결과값이 an이라고 하는 y축의 값을 갖다 찍어보시면 n이 1이었을 때, n이 2였을 때, n이 3이었을 때 높이를 한번 찍어보자 이 얘기지. n이 1이었을 때 마이너스 1이요, n이 2였을 때 마이너스 2요, n이 3이었을 때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찍히기 시작할 것이고 얘네들의 높이의 값들은 오른쪽으로 n값이 커져감에 따라 점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작아지고 있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현재 이 상태도 우리가 아까 배웠던 수식으로 써보시게 되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자, an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항의 모습이 마이너스 2의 n-1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될 것이고 그 결과는 높이값이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쓰시면 되겠다 이해하시겠냐? 당연히 여기 우변에도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쓰시면 되고 한글로 읽으실 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리고 특히 고3 학생들한테 선생님 당부하고 싶은 건데 야, 발산의 종류가 몇 개 있어? 라고 물어보시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나로 퉁쳐서 그냥 발산 이렇게 얘기할 때 되게 많아. 특히 공부를 되게 약간 허접하게 한 친구들일수록 그냥 거기서 그냥 발산이 그게 다 아닙니까? 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공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자, 발산의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크게 보면 3가지 종류가 있고 그걸 좀 더 세밀하게 뜯어보시면 4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선생님 지금 2가지 종류로 말씀을 드렸어. 오케이? 그럼 세 번째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진동 발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발산이란 말을 떼고 진동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 자,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서 오늘은 이걸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해 볼 것인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선생님 계속 얘기 3번째 반복하고 있는데 수열의 극한은 수를 나열해 보면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 수열의 극한 문제에서 애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는 계산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엔 좀 뜸하긴 한데 수열의 극한의 진입 판정 문제를 되게 어려워하거든. 이건 함수의 극한의 진입 판정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걔네들을 진입 판정할 때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것 혹은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딴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갑자기 무서운 게 내가 이거 기억하고 니은까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디귿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를 갖고 고민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언제 배웠냐라고 하면 사실 배운 게 뭐 특별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걸 풀어봤는데 그때 갑자기 답지를 탁 보니까 발레 이러면서 갑자기 무슨 예들이 막 등장해.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야, 이거 내가 발레 다 외워야 되나? 뭐 이런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모든 발레들을 외우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론적 기준을 통해서 걔네들이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를 따져갈 때 수열의 극한의 첫 번째는 항상 수를 나열해 보면서 접근해 본다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 거야. 아시겠어? 자, 그러면 얘를 뭘로 구분해 볼 겁니까? 그러시면 첫 번째는 유한진동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유한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역시 수를 나열해 보면서 볼 것인데 자, 내가 어떤 숫자를 나열해 봤더니 첫 번째 숫자는 1이고 두 번째 숫자는 마이너스 1이고 다시 세 번째 숫자는 1이 됐어. 뭐 네 번째 숫자로 써봤더니 다시 마이너스 1이 됐어. 자, 그럼 얘는 무슨 수열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얘는 보다시피 첫 번째 항은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인 등비 수열이 돼.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따라서 공비가 1인 공비가 마이너스 1인 등비 수열인데 이 수열의 일반항이 뭡니까? 라는 걸 찾아본다면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1에 n-1승 이렇게 쓰시면 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니? 근데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계속 진행돼 갔을 때 녹색 동그라미 자리에 어떤 값을 써야 합니까? 이게 목적인 거잖아.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볼래? 그래프로도 한번 표현해보자. 여기가 현재 n축이고 an의 결과값들을 점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을 때 n이 1이었을 때의 높이, n이 2였을 때의 높이, n이 3이었을 때의 높이들을 쭉 찍어봤더니 n이 1이었을 때 높이는 1이고 n이 2였을 때 높이는 마이너스 1이고 n이 3이었을 때 높이는 다시 1이 됐단 말이야. 따라서 얘네들의 높이가 계속 커져간다던가 계속 작아져가는 상태가 아니라 높이의 값이 지그재그로 바뀌고 있다 이해하시겠어? 그럼 얘는 결국에 어떤 값에 다가갑니까? 라고 하시면 결과가 둘 중에 하나라고 예상은 되는데 둘 중에 누구라고 결정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이해하시겠니? 결국에 얘 극한값은 얼마야? 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1 또는 1이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정확하게 둘 중에 누군데라 물어보면 그것까지 모르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자, 우린 이러한 상태를 진동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유한 진동은 특정 숫자들 중에서 진동하고 있는 걸 유한 진동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다시 또 한번 생각해봐. 네가 유한 진동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이 유한 진동에 걸맞는 수열도 한번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요한데 수열 중에는 규칙성은 잘 모르겠지만 규칙성은 지금 얘가 어떤 숫자로 그 다음 숫자 결정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희한하게 특정 숫자들이 반복되는 수열도 있어. 주기 수열이라 말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나가는 수열도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수열의 극한값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 유한 진동하고 있는 수열이다. 짧게 얘기해서 진동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할 수 있어? 따라서 현재 이 상태에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자, 일반항의 모습은 마이너스 1에 n-1승이니까 이렇게 갖다 쓰시게 될 것이고 그 결과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은 특정 숫자를 쓸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동이라고 쓰게 되는 거야. 됐음둥.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제 자연스럽게 좀 상상이 되실 거라 믿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던 세 가지가 하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 두 번째 음의 무한대로 발산, 세 번째 진동한다, 진동 발산한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중에서 유한 진동 말씀드렸으니까 남아있는 건 진동한다 중에서 무한 진동이 될 거다. 얼추 상상 가능하지? 자, 그러면 진동한다의 네 번째 역시 발산이란 말은 생략할 때가 더 많다. 자, 이번엔 뭘 보고 싶은 거냐면 무한 진동을 보고 싶은 거야. 자, 역시 수를 나열해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인데 자, 첫 번째 숫자는 1이었어. 두 번째 숫자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세 번째 숫자는 4가 됐어. 그 다음 숫자는 다시 마이너스 8이 되면서 나가고 있는 수열이야. 일반항을 써봐라고 하시면 공비는 1이고 첫째 항은 1이고 공비는 마이너스 2인 등비 수열일 텐데 따라서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승이라 쓰시면 일반항 찾는 데까지 별 문제가 없어. 근데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게 뭡니까? 라고 하시면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건 이러한 경향성으로 계속 진행되어 갔을 때 녹색 동그라미에 뭐라고 써야 하냐 이거잖아. 오케이? 자, 그래프도 살짝 참고해서 보시니까 자, 1이었을 때, 2였을 때, 3이었을 때, 4였을 때 높이들을 좀 찾아보시면 1이었을 때 높이는 1이고 2였을 때 높이는 마이너스 2고 3이었을 때 높이는 다시 플러스 4고 4였을 때 높이는 마이너스 8이라고. 따라서 얘네들의 높이의 경향성이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라고 물으시게 되면 보다시피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점점 폭이 커져가고 있다 이해하시겠어? 그럼 우리가 녹색 동그라미 자리에 들어갈 결과를 예상해 보건데 얘 높이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일 수도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음의 무한대로 발산일 수도 있겠다 이해하시겠냐?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내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둘 중에 어떤 특정 결과로 갈지는 예상하기가 좀 힘들지. 그래서 얘 뭐야? 라고 하시면 얘는 발산한다, 뭐 한다? 진동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마이너스 2의 n-1승의 결과는
분명한 얘기지만 양의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음의 무한대가 될 수도 있지만 둘 중에 뭐라 쓸지 몰라서 쓰기는 진동한다라고 써. 됐냐? 선생님 지금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거야. 내가 이 결과가 진동한다라고 하였을 때 그게 방금 전에 봤었던 유한진동 발산처럼 특정 숫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처럼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 즉 굉장히 커져가는 상태 또는 굉장히 작아져가는 상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게 진동한다 음이라고.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진동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두 가지 개념이 존재한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 아시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발산한다 우리가 다 찾아봤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 찾아봐야 될 건 뭐겠냐 라고 하시면 수렴한다. 자, 이번에는 아까 전 우리가 녹색 동그라미 쳐렸던 값의 수렴의 값의 결과들을 찾아봅시다. 자, 발산한다가 총 4가지 종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수렴도 종류가 나눠지는데 수렴의 종류는 총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하시면 총 2가지의 결과가 있어. 그래서 이 수렴의 2가지 종류를 이렇게 구분해 보자. 녹색 동그라미 값이 특정 값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수렴이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것이 고민이 됐을 때 역시 계속 수열의 극한에서는 수를 나열해 보면서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해.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떠한 수열을 하나 나열해 볼 건데, 자, 그 수열의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 첫 번째는 높이가, 그러니까 크기가 4고, 그 다음 거는 2야. 그리고 그 다음 거는 1이고, 그 다음 거는 2분의 1이야. 자,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 수열의 일반항이 뭐야 라고 하시면 역시 첫째 항이 4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니까 일반항 찾는 무리가 없잖아. 따라서 4 곱하기 2분의 1에 n-1승이라고 일반항 쓴 데까지 문제가 없지. 자,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이렇게 계속 나열해 갔을 때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이 궁금한데, 자, 한번 역시 그래프로 표현해 보시면 n이 1이었을 때, n이 2였을 때, n이 3이었을 때, n이 4였을 때 높이들을 쭉 찾아봤더니 n이 1이었을 땐 4하고 n이 2였을 땐 절반만큼 줄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절반만큼 줄었고 또 다시 절반만큼 줄어들고 있지. 그러면 내가 이 점들의 높이를 쭉 유추해 보건대 여기는 이 높이에서 점점점 작아졌고 일씩 작아지겠지만 결국에 0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는 없겠다 이해하시겠냐? 그럼 얘는 높이의 값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0이라고 하는 값의 높이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 이해하시겠어? 자, 근데 조심해. 내가 지금 알쓸 때부터 그 값에 가까워진다 혹은 다가간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가까워진다는 뜻은 그게 되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따라서 수렴이라고 하는 말 안에 정확하게 얘 결과가 0이 됩니다가 아니라 0에 가까워지는 상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 오케이? 이거 역시 수학적 기호로 써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4 곱하기 2분의 1에 n-1승의 극한값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시면 0에 수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케이? 이 0에 수렴한다는 뜻이 꼭 0이 된다라는 뜻은 아니야. 아시겠어?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수렴은 뭐냐면 이번에는 가까워진 상태가 아니라 녹색 동그라미 값이 그 수다라는 경우가 있어. 자, 마지막이니까 우리 계속 마지막까지 한번 쭉 정리해보면 수를 나열해보자라는 얘기잖아.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수열 중에는 어떠한 수열도 존재하냐면 첫 번째 숫자가 1이고 그 다음 숫자도 1이고 그 다음 숫자도 1이고 그 다음 숫자도 1이야. 계속 1인 숫자가 있을 수 있어. 이 수의 일반항이 뭡니까? 라시면 얘는 첫 장 1이고 공차가 0인 등차 수열로 봐도 괜찮고 첫 장이 1이고 공비가 1인 등비 수열로 봐도 괜찮은데 뭐 어쨌든 저쨌든 아무튼 일반항은 1로 써질 거 아니니. 그리고 나서 계속 진행되어 갔을 때 이 숫자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게 상황이지. 그래프 역시 표현해 보시면 되게 뭐 간단할 텐데
n의 값의 커짐에 따라서 n이 1이었을 때, n이 2였을 때, n이 3이었을 때, n이 4였을 때 높이들을 쭉 생각해 보시면 1이었을 때도 높이가 1이고 2였을 때 높이가 1이고 3이었을 때 높이가 1이고 4였을 때 높이가 1이니까 얘는 계속 높이가 1이지. 따라서 그냥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높이가 진행되어 갈 것이고 얘는 1이라고 하는 값에 다가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1이 된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현재 이 상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라고 하면서 이 가로 안에 내가 뭘 쓸 거냐면 일반항 쓸 건데 일반항의 모습 자체가 그냥 1이니까 1 갖다 쓰면 되잖아. 그랬을 때 얘는 결과가 얼마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1에 수렴한다는 뜻 안에는 정확하게 이 높이가 1입니다라는 것도 즉 그 수다라는 것도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야. 즉 우리가 아까 전에 진동한다는 의미 안에는 무한진동과 유한진동의 두 가지 차이점이 존재했었고 발산한다에서는 총 4가지의 차이나는 개념들이 존재했었고 수렴에서도 역시 2가지 차이나는 개념들이 존재하는 건데 그 수렴에는 뭐가 있냐면 그 수에 다가간다는 의미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이 개념은 정확하게 함수의 극한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너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까지 성질까지만 좀 정리해놓고 잠깐 쉽시다. 근데 성질이 조금 길어서 안타깝게도 이 수열의 극한의 성질이 총 4개가 등장하게 되는데 고교 증명 자체가 고교 수학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개념서를 뒤져봐도 증명하는 방법이 존재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 성질은 그냥 직관적으로 참이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되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서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걸 예를 들어드릴 건데 그 사실 수학적 증명은 아니야. 다만 나중에 이 수학적 성질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 거냐라는 것까지는 염두를 좀 해두시기 바래. 그래서 선생님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할 건데 첫 번째 대전제가 수열 AN과 수열 BN이 수렴하는 수열이야. 즉 AN이라고 하는 수열과 BN이라고 하는 수열이 수렴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런 성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해. 만약에 문제 내에서 얘네가 수렴한다는 조건이 없다던가 혹은 내가 AN 또는 BN을 봤더니 둘 중에 하나라도 발산하기 시작한다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기본 성질은 사용할 수가 없어. 아시겠어? 그래서 수렴하는 두 수열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그 수렴 값을 AN이 수렴하는 값을 우리가 알파라고 하시고 BN이 수렴하는 값을 우리가 베타라고 좀 가정하고 시작합시다. 자, 첫 번째는 요거부터 볼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자,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내가 C라고 하는 상수의 값을 곱했어. 자, 그럼 현재 이 상태부터 좀 인지하시는데 뭐 당연한 얘기겠다라고 외우지 마시고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보게 되면 자 이거부터 봐. 우리 점점 이 얘기를 더 많이 할 건데 내가 주목하는 문자가 현재 뭐야라는 걸 극한 아래쪽에 쓴다고 했잖아. 나는 n이라고 하는 문자를 주목할 것이고 그 값을 무한대로 보낼 거야. 그러면 이 n이란 걸 무한대로 보냈을 때 내가 하는 행위는 뭐야라고 하시면 여기 보이시는 이 일반항의 n자리에 1부터 순차적으로 증가해서 A1, A2, A3를 나열해 봤더니 라는 행위야. 아시겠어? 그러면 얘 첫 번째 항이 뭐야 라고 했을 때 C 곱하기 A1이 첫 장일 것이고 두 번째 항이 뭐야 라고 하시면 C 곱하기 A2가 두 번째야. 세 번째 항은 뭐야? 그러면 C 곱하기 A3가 세 번째 항이지. 이러한 경향성으로 계속 나갔을 때 걔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을 묻고 싶은 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수열의 극한이잖아.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한번 생각해봐. 내가 지금 C라고 하는 값을 제외하고 A1, A2, A3 여기 옆에 빨간색이 쳐져 있는 이 값들은 어디에 수렴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냐면 알파라고 하는 값에 수렴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지. 근데 그 앞에 전체적으로 뭐가 곱해져 있는 상태냐면 C라고 하는 값이 곱해져 있는 상태다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이 알파라고 하는 값은 뭐의 결과였었냐면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극한값이었단 말이야. 따라서 현재 이 결과는 우리가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극한값 알파에다가 C라고 하는 값을 곱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예측 가능해. 됐니? 자, 그리고 우리가 써먹을 때는 어떻게 써먹을 거냐면 이렇게 써먹을 건데 내가 어떤
상수가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서 상수의 의미는 극한 입장에서 주목하는 문자가 아닌 값들이야. 오케이? 극한 입장에서 주목하는 문자가 아닌 값들은 극한 앞으로 빠져도 괜찮고 다시 들어와도 괜찮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최종적으로 둘 다 어디에 수렴하게 됩니까? 그러시면 C 곱하기 알파에 수렴한다라는 것도 뭐 당연히 확인 가능하겠지. 됐음동. 두 번째는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자 an 플러스 b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었어. 자 역시 생각해 보시면 내가 현재 여기 있는 이 수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하시면 n자리에 1부터 집어넣어서 순차적 증가하여 나열해 보세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 그래서 n자리에 1을 넣었더니 첫 번째 등장하는 건 a1 플러스 b1이 되겠다 이 아시겠니? 두 번째 등장하는 숫자는 뭐야? 라고 하시면 a2 플러스 b2가 될 거라고.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 봤을 때, 자 일반항은 당연히 an 플러스 bn이 될 것이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나가게 되면 얘는 어떤 값에 가까워집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잖아. 근데 얘네들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해 보시면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알파에 가까워진다고 얘기하고 있고 bn이라고 하는 수열은 베타에 가까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결국에 이 수렴 값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예상 가능하지. 됐어? 근데 알파가 뭐였어? 라고 생각해 보시면 알파는 an의 극한값이었었고 베타가 뭐였어? 라고 하시면 bn의 극한값이기 때문에 현재 얘 결과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an의 극한값과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bn의 극한값이라고 각각 쓰는 것이 가능하지. 그럼 두 번째 성질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뜻인데, 내가 만약에 어떠한 수열을 만났을 때 그 수열이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리미트를 마치 분배 법칙이 적용되는 것처럼 사용해도 괜찮고, 자 우변에서 좌변을 오는 의미는 내가 수열의 극한 리미트를 마치 인수분해하듯이 묶어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근데 그 뜻을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는 이 놈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혹은 이 놈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진입 판정 문제에서는 우변에서 좌변의 의미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이 식을 이렇게 해석해 드릴 거야. 얘가 뭐야? 라고 하시면 an은 수렴하는 수열이야.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마찬가지로 얘가 뭐야? 라고 하시면 bn 역시 뭐야? 수렴하는 수열이야.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냐면 수렴하는 수열 an과 수렴하는 수열 bn을 더한 값도 수렴한다야. 여기까지 해드니? 수렴하는 수열 an과 수렴하는 수열 bn을 더한 값도 수렴한다. 아시겠어? 여기까지 되니? 자 그리고 바로 이 식에서 연결해서 써볼게. 이번에는 an 마이너스 bn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걸 써보려고 해. 그러면 첫 번째 항이 an-bn이 될 것이고 두 번째 항은 a2-b2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어 갔을 때 a1, a2, a3 부분은 알파에 수렴할 것이고 b1, b2, b3 부분은 베타에 수렴하게 될 것인데 걔네들을 빼면 그만이다. 이해하시겠어? 알파는 얘였고 베타는 얘였으니까 이번에 얘네들을 빼면 되겠네. 따라서 더하거나 빼는 값은 역시 수렴하는 두 수열을 더하거나 뺐을 때 그 결과도 역시 수렴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이해하시겠어? 자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해보고 싶은 건 뻔하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곱해보는 거 아니겠냐.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가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좌변의 모습이 an 곱하기 bn이라고 되어 있어. 역시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서 나열해 보시면 첫 번째 항은 a1 곱하기 b1일 것이고 두 번째 항은 a2 곱하기 b2일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되다 보니 앞에 있는 a1, a2, a3 부분들은 당연히 알파라고 하는 값에 수렴할 것이고 뒤에 있는 b1, b2, b3 부분은 베타라고 하는 값에 수렴이 되는 상태다까지 이해하시겠어? 그럼 나는 얘네들을 곱해주면 되겠네. 됐냐? 자 이걸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식으로 결과 지어보시면 알파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an의 극한값이 알파였었고 베타가 뭐야 라고 하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bn의 극한값 이렇게 쓰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기가 됐냐? 자, 그럼 첫 번째 볼 수 있는 의미는 이렇다. 내가 만약에 어떠한 수열이 곱하기 상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극한을 마치 분배 법칙을 쓰듯이 적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오케이? 두 번째 의미는 리미트를 묶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인데, 얘는 분배 법칙 보긴 조금, 인수분해 보긴 조금 그렇지.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AN과 BN이 만약에 수렴하고 있는 수열이라면, 오케이? 걔네 둘을 곱한 값도 뭐 한다? 수렴한다라는 의미가 돼.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더해보고 빼보고 곱해봤으면 당연히 남은 거 하나밖에 없지 않겠어? 나눠보겠지. 오케이?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bn분의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었어. 역시 나열을 해보시면 첫 번째는 b1분의 a1일 것이고, 두 번째는 b2분의 a2일 것이고, 세 번째는 b3분의 a3 이런 식으로 나열되지 않겠냐. 자, 그렇게 나열되어 갔을 때 얘는 어떤 수에 가까워집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분모 분자를 따로 생각해 보시면 분모 bn은 베타에 수렴할 것이고 분자 an은 알파에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알파의 값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an이라고 하는 값의 극한값이었었고, 베타는 뭐였었니? 라고 하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bn이라고 하는 값의 극한값이었잖아. 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런 건데, 내가 분모분의 분자의 극한식을 분모분의 분자의 일반항을 갖고 있는 놈의 극한은 각각 리미트를 따로따로 취해줘도 괜찮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마찬가지로 분모 분자에 따로 취해져 있는 건 하나로 묶어내셔도 괜찮다라는 것이 두 번째다. 이해하셨어? 근데 얘는 조금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다가 만약에 분모가 베타가 0에 가까워져 버리면 이 성질이 깨져버려. 따라서 현재 이게 성립하려면 AN과 BN이 수렴하는 것뿐만 아니라 BN의 극한값 베타가 0이면 안 돼. 오케이? 그리고 베타가 뭐였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bn이라고 하는 수열의 극한값이었으니까 얘가 0이면 안 된다는 조건을 보일 때도 많아.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그럼 다섯 번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 값들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할 것인데, 자, 우리가 지금 본 거 되게 간단한 거야. 하나는 상수항, 즉 내가 주목하는 문자 n과 관계없는 것이 있으면 걔는 리미트 앞으로 묶어내도 괜찮다, 아니면 안으로 집어넣어도 괜찮다. 이게 첫 번째였고, 나머지 2번, 3번, 4번에 관련된 건 뭐냐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성질인데, 자,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수렴하시고 bn이라고 하는 수열이 수렴할 때, 자, 얘네들을 수렴하는 두 수열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an과 bn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수열이야 얘가. 아시겠어? 수렴하는 두 수열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수열의 극한값은, 오케이? 자, 걔네들의 각각의 극한값인 알파와 베타의 값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값에 수렴한다라는 목적이 생겨. 결과가 생겨. 여기까지 아셨니? 나눴을 때 분모에 위치하게 되는 베타의 값은 뭐일 수 없다? 0일 수 없다. 이러한 성질이 깨지기 때문에 반례가 존재한다는 뜻이야. 따라서 나눴을 때에는 베타는 0일 수 없다라는 거 하나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한데로 하시면, 사실 네가 문제를 풀 때 극한은 성질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기 때문에 시그마와 다르게 좀 아무데나 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필요에 따라서 묶어내기도 하고 막 그냥 분모 분자 따로 적용하기도 하고 하루 괜찮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표면상 의미인데, 학생들이 이 개념이 확 무섭게 다가올 때가 언제냐면 나중에 진입 판정할 때 갑자기 뜬금없이 문제 내에서 수렴하는 AN 수열과 수렴하는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걔네들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값이 어떻게 됩니다 라는 걸 가지고 때로는 극한값의 결과를 예측해 보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수렴하느냐라고 묻는 경우도 있어.
그때 우리가 반례를 일일이 찾아서 걔가 수렴할 것이다, 발산할 것이다라는 것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본 성질을 바탕으로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두 수열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것은 수렴한다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걔가 참거짓인지 따질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수렴하고 있는 두 수열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것도 수렴한다라는 사실로 정확하게 마지막 정리를 좀 해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남아있는 이론 좀 정리하고 갑시다.